자, 오늘 가상 대선 상담실의 첫 번째 상담을 하실 분 누군지 소개해 주십시오. 진짜는 아니죠? 가상입니다. 가상. 네. 닉네임 컴퓨터 의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가라 대선 상담실 같네. 가라. 예. 네네. 컴닥터님, 네,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돈을 좀 만진 부산 사나이입니다. 저에게는 보물 1호이자 힘의 원천인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네거티브를 일삼는 사람들과 언론이 자꾸 딸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에이, 나쁜 사람들이네. 그리고 유학 시절 고급 주택가 펠로엘토에 머물면서 연간 27만 달러 이상 쓴 거 이거 호화 생활이니 뭐니 하는데 있는 돈 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내미에게 쓴다는 게 27만 달러가 뭐 대수입니까? 3D 프린터를 쓰는 3D 업종에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아껴 쓰면서 아등바등 살라고 하세요. 암튼 하도 재산 공개를 하라고 해서 산뜻하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딸이 2013년 9,400만 원 신고, 2017년 1억 1,2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못 잊겠다고 개소리 잔소리를 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요? 네거티브로부터 우리 딸과 나의 재산을 지킬 자 누굽니까? 전혀 누군지 유추하기 어려운 분이네. 네, 워낙 후보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떤 건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네. 딸이라고 하니까 최순실은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후보가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이분은 27만 달러는 말값에 10분의 1도 안 치는 돈이니까. 말하고 치는. 청렴하시네. 네,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죠. 네. 네. 유승민 후보 딸도 재산이 많다는데 그분도 맞나요? 헷갈리네. 우리가 이 코너의 취지상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지 말고 바로 사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궁금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는 딸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도 딸이 있고 딸이 많군요. 그러면은. 네. 딸이 유력. 딸 있는 후보자들은 많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또 둘이나 있죠. 그러면은 유력 후보 중에 심상정 후보는 딸이 없나요? 네 분은 딸이 다 있네요. 하여튼 저는 유승민 후보 따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유담 씨. 네. 예, 그분도 재산이 많다고 하지요. 예. 네, 뭐 미모가 재산이죠, 그분은. 네. 지금 폄하 발언 같은데. 위험한데. 아니 미모를 칭찬한 것이 어떻게 폄하 발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모가 재산이다. 네 부모를 탓해. 저는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전 이번에는 이번 분쟁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위험하게 들리네요. 예, 네. 저도 조금 위험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부실한 미모 자산을 가지시고 이 발언에 기분이 상하신 많은 여성분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과야? 불을 더 지르는 거야.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작가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죠. 그거 참네. 대본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거 참 감사할 줄 모르고. 아닙니다. 작가님 자산도 풍성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더 느낌이 이상하네요. 과연 본인이 좋아할지 고민이 듭니다. 네, 지금 밖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고 계십니다. 안쪽으로. 자, 그러면 이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데요. 고민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영 기자 한번 처방이 좀 나왔나요? 처방전이? 저야 뭐 처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컨셉 어렵네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떻게 압니까? 이분께서 좀 그러니까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사연에 대한 그 처방전만 내리면 됩니다. 판단은 우리 청취자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사실 대권 주자면은 이 정도는 받아야죠. 이 정도 받는 건 뭐 오히려 그냥 본인이 감내해라. 예, 뭐 지금 1, 2위 대권 주자가 지금 자식 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식이 왼수네요. 왼수는 아니죠. 자식은 행복입니다. 행복. 나는 없으니까 뭐. 네네, 행복. 나는 대권 후보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딸이 있나 내가 무슨 아들이 있나. 운전도 안 하고. 운전도 안 하고. 나라와 결혼하실 분이니까. 그렇죠. 그분하고 좀 관련이 있고. 그분 구치소에 넣었고. 보십시오.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 가보면 예비 후보가 지금 21명인가?
아, 그래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원진 동문회장님, 예. 그분이나 이런 분들 등록하시면 한 25명까지는 예비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등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본선에는 우리가 한 10명 남짓으로 예상했지만. 네, 그렇죠. 그럼 매일 용 기자가 선관위 홈페이지 가서 새로 고침하고 있어요? 내가 뜨나 안 뜨나? 예, 남배우님 뜨나 안 뜨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참. 저 모르게 몰래 등록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아까 우리 위기설도 얘기했지만 네. 협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사연 내신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해결책을 예. 주세요. 처방전 내려주십시오. 하여튼 몇 분 중에 예. 지금 한 15번째 줄에 계시는 분이 예. 자식이 뭘 했는지 관심이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유력 대권주자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관심에 감사하라. 예, 감사하라. 음. 감사하고 감내하라. 좀 사람 정 괴로우면 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돈 많습니다. 돈 많은데 뭐 어쩔 거야 라든지 하여튼 증빙 자료를 내든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내긴 내라 자료를. 정 내기 싫으면 네. 감내해야죠. 그냥 버텨라. 개개라. 그러다가 낙선하든 말든 예. 굉장히 근데 시니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굉장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연기자는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에 대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편을 들다가 제가 무슨 편을 들었어요. 저만큼 중립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중립적이다가 그러니까. 이번엔 중립적인 만큼도 지금 조언을 못 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연자에 대해서 좀 애정이 좀 부족한 느낌을 받긴 받아요. 네. 그죠? 이게 좀 사연자가 속 시원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자격이 들어져서 고맙다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위안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건 똑같아요. 이건 예. 예를 들어 이게 아니라 제 아들 보고 이렇게 예. 취업에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죠라고 해도 예. 받아들이셔야죠. 이렇게 진짜 중립적인데. 네. 중립적. 제가 보기에는 이현 기자는 이제 조언을 할 만한 예. 경험과 사회적 경륜이 부족한 거죠. 서로 디스합니까? 예.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정도는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기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와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이제 조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시니컬한 태도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부러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딱 보기에 그거야. 내가 이것까지 장담해줘야 돼.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지금. 집세가 27만 불이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까지 벌어온 총액이 27만 불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언을 줄 수가 있겠어요. 같이 욕이나 하자 그러면 더 잘하겠지. 아니 여기 자산 30만 불, 27만 불 이상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자산도 없고 지금 연 27만 달러 썼다는데. 그러니까. 부럽긴 하네요. 이게 15살 때부터 이렇게 거의 15년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송 작가께서는 이 상담자로서 이제 상담자에도 급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본인 스스로 선골 상담자로 잘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연기자를 폄하하면서 본인 한번 얘기해보세요. 과연 진정한 선골 상담은 무엇인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역사적으로 맥혔던 해결 방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전문 용어 나왔네요. 타산지석. 타산지석 네. 좋네요. 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딸이 구체적인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박아두면 돼요. 박아둬라 일단. 그렇죠. 예.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5살 때부터 이 정도 돈을 쓰려고 하면 어떠한 형식으로 돈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 있는 돈이 딱 쓸 돈만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을 이렇게 문제 안 일으키려고 미국에 박아놨다가 크게 실패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에 미안하다. 아니 그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실패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그분이 이제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자식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제 반발로 자식들이 스스로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충분한 애정과 또 충분한 그 물적 지원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딸이 홍화 생활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딸이 그만한 돈을 현지에서 쓸 수 있게끔 했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게 나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돈을 보낸 방법. 딸의 재산 형성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수천억 자산가인데 그리고 그중에 1,000억을 공공재단이라고 만들어서 기부까지 한 사람인데 딸이 그 정도 돈이 있다고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딸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돈을 갖고 가게 됐느냐를 감추는 게 이 송금의 꼬리 자르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꼬리 자르기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재산 공개 뭐 이거 뭐라고 해봐야 이중국적으로 네.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저 상황에서 저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파내거나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기에다 그냥 안 들어오게 쭉 살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결혼을 시키고 시민권도 따게 하고 걔는 나는 나하고 상관없다. 걔는 결혼해서 지 혼자 따로 사는 애고 걔는 원래부터 돈이 많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지 신랑을 하나 세워가지고 명문가의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제가 잘 사는 것이지 나는 돈 한 푼 보내준 적이 없다. 즉 연계관계를 끊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권을 위해서는 딸과의 거리를 끊는 것이 가급적 좋다. 인연을 끊으란 얘기가 아니고 네. 내가 딸한테 보낸 돈에 대한 네. 그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걸 단순하게 뭐 재산을 밝히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한국말을 못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적응돼 가지고 거기 엘리트로 살고 있는 딸이 조교만 해갖고도 돈이 저렇게 많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증여세 부분도 생겨날 수 있고 불법 외환 송금도 생겨날 수 있고 해외 자금이라든지 뭐 제 처녀섬에다 숨겨놓은 뭐 비밀 계좌가 있네 없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덴마크에 짱 박아둔 정모 씨처럼 이 안모 씨도 그냥 미국 쪽에다가 짱 박아놓고 관심을 끊게끔 만들게끔 최소한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는 이런 스킬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성을 공개하신 건 실수죠. 그분 아니죠? 제가 안모 씨라고 성을 공개했나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상담자의 그 신원은 보호하는 것이 그렇죠. 그 미스노로 하겠습니다. 피상담자. 예, 상담자가 이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압축은 돼요. 재산이 수천억 원대가 넘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김병관인가? 김병관 출마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는 수조 대잖아요. 수천억도 넘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14조 8천억이니까. 금괴 20톤에 현금 4조. 200톤 뭐든지 틀려. 14조 8천억이니까 어쨌든 쏘리. 안철수, 문재인 뭐 이런 후보들은 해당된다. 네. 그죠? 네, 또 다른 분도 있겠지만. 이 1조 원짜리 자기 압수표를 가져보지 못한 자. 그렇죠. 네,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너무 밝혀지네. 그러면 두 분의 얘기는 일단은 감내하고 어느 정도 개기고 쌩까면서 인내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핵심적인 부분은 딸이 한국말을 못할 정도면 얼마나 거기서 엘리트고 잘 살았겠느냐 노력해서 나와 연결고리는 없다. 특히 금전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런 딸을 둔 것 역시도 웅비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를 상징하는 의미다. 아니 그 대한민국에서 15살에 나간 젊은 아가씨가 현지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연구원으로서 자기 자산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거에서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돈을 부모가 퍼질러서 불법 송금을 하거나 불법 자금을 보내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밝혀지면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끊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그리고 두 분도 아직 어느 분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하나 또 질문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추모식에 불참한 사람 누굽니까? 연설문을 표절하는 사람 누굽니까? 행사에 조직폭력배가 나타난 사람 누굽니까? 같이 좀 해줘. 김구 선생의 묘를 참배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노조가 생기면 회사를 접겠다는 사람 누굽니까? 자,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이게 계속 줘도 돼요? 사드로 고무신 신는 사람 누굽니까? 사드 예. 얘기하신 분. 그다음에 네. 50 넘어 변성기가 온 사람 누굽니까? 다음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모르면서 만만 유치원에 간 사람 누굽니까? 자, 이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조금 감이 오시네.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진단을 내려주시죠. 이제 감이 오니까 이제 아시겠죠? 어느 정도는. 네, 그렇죠. 자, 결론을 간명하게 한번 내주시죠. 딸 문제뿐 아니라 이게 다 있으니까. 우리 송 작가께서도 좀 더 심플하게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 그 컴퓨터 의사님께서 2011년도 대선 직전에 주가가 이제 대폭으로 예. 뛰어 오르면서 그 당시 이제 연계돼 있었던 뭐 나래 이동통신이라든지 삼보 컴퓨터 창업자들 그다음에 뭐 V 소사이어티라고 불리는
친목 모임들 사람들과 함께 주가 네. 조작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그 다음 해에 가가지고 이제 대선을 출마하게 됐죠. 네. 대선 직전에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하는 네. 그 재단을 설립해서 1,000억의 현금과 500억 상당의 주식을 그쪽에다 기탁해서 날립니다. 네. 그 동그라미 재단은 현재 재산이 뭐 한 90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중소기업을 위한 미래 창업자를 위한 뭘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이 유지만 되고 있어요. 미래 K스포츠 재단보다 크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동그라미 재단 설립 이후에 2013년에 이제 미국의 안랩 지사가 설립이 됩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스탠포드 대학원 박사과정에 딸이 입학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6년에 그 지사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랩 지사 캘리포니아의 이제 이 주소지가 우연히 스탠포드하고 같은 위치에 있게 되죠. 네. 그리고 2013년에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제 고지를 하고 난 이후에 14, 15, 16, 17에 대한 금액 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네. 자, 요런 것들의 어떤 수치적인 절묘한 결합이 도대체 딸이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또는 딸의 재산 형성 과정에 재단이라든지 해외 지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길래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줄줄이 나와 있거든요. 예. 요 부분이 들통나면 대선 망가질 수 있으니까 아. 요거를 잘 단도리를 하셔야 된다. 아. 저는 그런 조언을 은밀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진짜. 분들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진짜 도움이 되는데. 네. 아, 상세히 자금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설명해 그렇죠. 주는. 가장 진짜 상담자에 끊어야 대한 돼. 네. 상담자에 대한 정말 절절한 애정이 묻어나는. 그럼요. 그 같이 좀 고민 상담 프로 하셔도 되겠네요. 뭐 동종업계 그 공범으로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또 메가피를 잘 압니다. 예, 메가피 뭐 1,000만 불 인수설이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 또 제가 친한 후배들 중에 대선 전에 이 안내비 한 3, 4만 원 했다고. 그래서 대선 그 후보 나간다 할 때 10만 원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때 우리 후배들이 한 3, 4만 원일 때 크게 들어간다. 아하. 같이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을 못 샀어요. 정말 그놈들이 10만 원에 딱 팔더라고. 그러니까 한 12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푹 꺼졌잖아요. 지금 한 2, 3, 4만 원까지 꺼졌다가 최근에 또 10몇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참 경기 흐름 봐야 되는데 이때 이거 참 요런 그 주가가 상종가 뛰는 게 구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끈을 고리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너를 띄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와 연관해서 본인이 얼마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할지 몰라도 안랩의 주식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과연 안철수의 그 선거 비용 509억 보전에 대한 건 껌값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 특정 후보를 얘기하면 안철수라니 그분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삐처리 해주시기 상담하고 바랍니다. 있는데 곳곳에 사과나무를 심고 지뢰를 던지고 안철수 후보님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상담이 아니잖아요. 어느 네, 모 않습니다. 후보잖아요. 네. 모. 다른 분의 아하, 상담이었는데 제가 참네. 이입이 되고 말았네요. 너무 그러니까 매사 그렇게 질질 새니까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아까 예를 들면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안랩 같은 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후배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 나는 참여하지 못했다. 가만히 보니까 미끼는 자기가 던져놓고 내가 물고 난 다음에 나한테 사과를 시켜서 마무리를 하네? 돈을 많이 버는 그 친구들의 스타일들이 있더라.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자 이거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네. 사드 문제는 사실 사드로 왔습니까? 네, 예. 사드 문제는 사실 돌아섰죠. 고무신 신었죠. 네, 아마도 이분이 돌아섰을 겁니다. 네. 제가 예상하는 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론이 지금 이제 또 대선 주자가 이러니까 당론도 이제 바뀔랑 말랑 이제 곧 당론까지 흔들리는 같은 것 그런 느낌이죠. 네, 어느 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은 모르죠 우리가. 네. 그 갑재형님이 좋아한다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당론이 족갑재형님. 흔들리고 예. 있고 또 유력 대선 후보 또 다른 한 분은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드는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예. 절대 안 된다 해서 점점 이제 표현이 완화되고 있죠. 연해지고 있다. 네. 제가 저 대선 전에 5월 8일이
성주 그 사드 네. 투쟁 300일입니다. 네. 그 직전에 가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인데. 그래서 이렇게 참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선 가능성이 1, 2위인 후보들이 네. 사드를 배치하겠다로 돌아섰는데 이어서 사드 배치 그 불가의 그 뉘앙스가 많이 옅어지는 걸 봐서는 네. 이거 사드 못 없애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네, 그 상담자의 입장 변화에 대한 비판과 네. 전체적인 사드가 한반도에서 나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예측까지. 예. 이 지금 상담자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신 것도 네. 애초에 안 되는 거 공약하면 뭐하나 네. 라는 것이 아닌가. 자포자기성. 네. 근데 이 상담자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자꾸 비판만 하시면. 어찌 만약에 진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보수표라도 먹자라고 이렇게 바꾸신 거면 글쎄요. 뭐 표 계산으로는 영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깜빡이 아니라 그 등은 후진 놓고 악셀레터는 계속 밟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상한 직진 놓고 후진하는 네, 그렇죠.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한 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딸 얘기에 대해서는 좀 소상했고요. 꼭히 이분 얘기는 아닌데 이 목소리가 굵어진다는가 어떤 변성기가 온다는가 이거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대선에 아니면 유지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뭐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는데 이제 그만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시 돌아오세요. 네, 네. 자, 송 작가님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목소리 변조가 좋은 것인지 한번. 이게 이제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는 빙의가 되거나 그렇죠. 빙의 얘기 있었죠. 예, 또 하나는 이제 후두함이 왔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요. 빙의가 났네요. 네. 빙의설이 다수설이었죠. 네. 근데 이제 빙의가 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누구에게 빙의가 된 것이냐라는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목소리를 원상대로 되돌리시고 무리한 그 일정 강행으로 인해서 잠시 목이 쉬어서 그렇게 발음이 난 것이다라고 원상대로 돌아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객관적인 얘기죠. 네. 본인 입장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네. 이 특정 후보가 목소리 변조된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으니 돌아오는 게 표를 더 얻을 것이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류의 목소리를 싫어합니다. 저는 옥구슬의 옥쟁반의 그 은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틀리는군요. 거꾸로군요, 또 그것도. 은쟁반의 옥구슬인데. 예, 개판이군요. 이러면은 어쨌든 그 같은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진심 어린 충원으로 목소리가 돌아오는 게 좋겠다. 네. 이 결론 냈고요. 자, 오늘 상담자께서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 특정 후보겠죠. 이 캠프에 연락을 해서 오늘 상담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RDD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